중국이 28번 슛 쏴서 고작 1골 넣고 준결승 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 레전드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고 있는 6.23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우리 김상식 감독님이 이끄는 베트남이 중국이랑 붙게 됐거든요. 근데 중국 축구가 지금 얼마나 처참한지 아세요? 4경기 치르면서 28번 슈팅 때리고 겨우 1골 넣었어요. 28번이요. 한 경기에 28번이 아니라 4경기 합쳐서 28번이라고요. 이게 무슨 축구팀이에요, 진짜. 그냥 수비훈련팀 아닌가요? 자, 일단 상황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한국은 일본이랑 1월 20일 밤 8시 30분에 붙고, 베트남은 중국이랑 21일 새벽 12시 30분에 붙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일본 이기고 베트남이 중국 이기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결승전에서 이민성 감독 대 김상식 감독 한국인 감독 대결이 성사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아시안컵 결승에서 한국인 감독끼리 맞붙는다는 게. 그것도 한 명은 한국 대표팀 감독이고 한 명은 베트남 대표팀 감독인데 말이죠. 근데 솔직히 4강에 오른 4팀 중에서 전통적으로 제일 약했던 팀이 베트남 아니겠어요? 한국, 일본, 중국은 다 아시아 축구에서 강호로 분류되는 나라들인데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약체였잖아요. 그래서 김상식 감독님한테 관심이 엄청 쏠리는 거죠. 이분이 베트남 축구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양팀 감독들이 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부터 볼까요? 중국 이끄는 안토니 푸체 감독은 엄청 자신감 넘치더라고요. 중국은 매 경기마다 경쟁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6.23 아시아 선수권 대회 준결승에 진출하는 것은 이미 중국의 가장 큰 꿈이다. 이미 이번 라운드에 진출했으니 팀 전체가 결승 진출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면서 우승까지 노린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겉으로는 이렇게 당당한 척 하는데 베트남 엄청 견제하거든요. 베트남은 매우 잘 조직된 팀이다. 이 팀의 전술로는 상대가 공격을 조직하기가 매우 어렵다. 베트남도 공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술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 선수들도 베트남을 잘 알고 있다. 내일 경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밑밥을 깔까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작년 11월에 중국에서 열린 판다컵 토너먼트에서 중국이 베트남한테 홈에서 0대1로 졌어요. 자기네 홈에서요. 김상식 감독님한테 완패당한 거죠. 당시 중국 팬들이 얼마나 화났는지 자국 대표팀 살벌하게 욕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푸체 감독이 겉으로는 자신 있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질까 봐요. 특히 베트남한테 또 지면 진짜 중국에서 못 살 것 같으니까요. 반면에 우리 김상식 감독님은 완전 여유롭게 차분하게 자신감 뽐내셨어요.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강팀들과 함께 우승을 다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 우리 선수들은 조별리그 요르단전부터 아랍에미리트와의 8강전까지 강팀들을 상대로 고비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훌륭한 투지와 지능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진짜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김상식 감독님은 베트남 축구 역사를 새로 쓰면서 그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던 상대들을 다 꺾고 유일하게 전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했으니까요. 조별리그에서 한 경기도 안 지고 전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베트남이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김상식 감독님이 처음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김상식 감독님이 중국에서 누구를 제일 견제했는지 아세요? 공격수? 미드필더? 아니에요. 골키퍼예요. 리아오 골키퍼를 중심으로 한중국의 수비가 탄탄하고 동기부여가 강하겠지만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시면서 중국 골키퍼를 언급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의 공격은 견제할 가치도 없고 골키퍼만 잘한다는 소리거든요. 완전 돌려가기 아니에요? 실제로 중국 골키퍼 리아오는 이번 대회에서 진짜 잘했어요. 4개의 선방을 기록하면서 최근 4개 대회 중 단일 대회 최다 선방 기록을 세웠대요. 특히 5개 이상의 유효 슈팅을 맞이한 골키퍼 중에서 유일하게 선방률 100%를 유지했고요. 8강전에서도 슈퍼 세이브 여러 번 했죠. 근데 여러분, 골키퍼가 돋보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슈팅을 엄청 많이 막았다는 뜻이잖아요. 슈팅을 많이 막았다는 건 수비가 상대 공격수한테 슈팅을 많이 허용했다는 뜻이고요. 이 말은 곧 중국 수비가 개판이라는 거예요. 골키퍼가 혼자 다 막아주니까 겨우 버티는 거지. 수비진 자체는 엉망진창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골키퍼만 띄워주는 팀은 사실 위험한 팀이에요. 골키퍼 하나 빠지면 바로 무너지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양팀 전력 비교 들어갑니다. 이번 베트남 대 중국 경기는 완전 창과 방패의 대결이에요. 근데 중국이 방패인 건 맞는데 창은 부러진 창이고요. 베트남은 창도 날카롭고 방패도 튼튼해요. 양 팀의 이번 대회 기록만 봐도 명확합니다. 김상식 감독님 베트남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5득점 1실점 기록했어요. 아랍에미리트전까지 포함하면 8득점 3실점이고요. 완전 공격적인 축구하면서 골도 엄청 잘 넣는 거죠. 반면에 푸체 감독 중국은요? 이번 대회 내내 단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딱 1골이요. 근데 전 경기 무실점으로 준결승 왔어요. 28번 슈팅 쏴서 1골 넣은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한 경기에 평균 7번 슈팅 쏘는데 4경기 치르면서 고작 1골만 넣었다는 거잖아요. 득점 효율이 얼마나 처참한지 계산도 하기 싫을 정도예요. 솔직히 이것만 보면 베트남이 중국보다 훨씬 강팀 아니에요? 축구는 골 안 먹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보다 골을 많이 넣으면 이기는 경기거든요. 8득점 3실점 베트남이랑 1득점 0실점 중국 비교하면 베트남이 골득실에서 한참 앞서잖아요. 플러스 5 대 플러스 1이니까요. 그런데도 중국 매체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자기네 축구를 만리장성 스타일이라면서 취해 있어요. 중국의 레전드 판즈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중국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과학적인 방식이다. 선수들의 전반적 수준이 올라가더라도 지금의 스타일을 고수해야 한다. 골 점유율이 높은 상대를 만났을 때 맹목적으로 공격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적절히 후퇴하면서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상대는 경기를 지배하고 통제하지만 상식 밖의 방어선을 마주하면 조급해지고 골 찬스를 거의 만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대요. 뭐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과학적인 방식, 28번 슈팅에 1골 넣는 게 과학적이래요? 이거 과학이 아니라 참사 아니에요? 진짜 중국 특유의 자화자찬이 여기서도 나오네요. 자기네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골 점유율 낮아도 괜찮대요. 적절히 후퇴하면서 수비만 하면 된대요. 그게 최고의 전술이래요. 와, 진짜 답이 없네요. 중국 소우닷컴이라는 매체도 완전 동조했어요. 판즈의 발언은 중국 축구에 대한 깊은 기대감이 담겨 있다. 견고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이 중국 유소년 대표팀의 고유한 승리 패턴으로 확고하게 정립됐다. 굳이 멋진 플레이를 추구할 이유는 없다. 꾸준히 결과를 내고 지지 않으면서 자신감을 쌓을 수 있다면 그 전술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도했거든요. 날카로운 역습? 어디가 날카로워요? 4경기에서 1골 넣는 게 날카로운 역습이에요? 그냥 무딘 역습이죠. 아니, 무뎌도 너무 무뎌요. 멋진 플레이 추구할 이유 없대요. 결과만 내면 된대요. 근데 그 결과가 뭔데요? 28번 슛 쏴서 1골 넣는 게 결과예요? 그거 결과가 아니라 재앙이거든요. 팬들한테 아무런 재미도 못 주는 축구를 하면서 뭐가 좋다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중국 신화통신은 더 가관이에요. 리아오 골키퍼 인터뷰를 대서특필하면서 완전 에이스로 만들어줬거든요. 리아오가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막아낸 그 페널티킥은 이미 상대가 차기 전부터 어느 방향으로 슈팅할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선수한테 그쪽으로 찰 것 같다고 말까지 했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그대로 슈팅을 하더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안 막을 수 있겠냐라고 했대요. 완전 우쭐해하는 거죠. 자기가 예측까지 말해줬는데 그대로 찼다고요. 근데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골키퍼가 말해줘도 막히는 슈팅을 차는 선수도 문제지만 그 골키퍼가 그렇게까지 해야 겨우 막을 수 있는 게 중국 수비라는 거잖아요. 또 다른 중국 매체는 이게 바로 아시아를 놀라게 한 강철 만리장성 수비의 승리다. 비록 점유율은 내줬지만 실리적인 승리를 가져온 푸체 감독의 완벽한 전술적 승리다. 축구는 결국 스코어로 말하는 스포츠다. 강팀인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실점하지 않은 것 자체가 최고의 전술이라는 증거다라고 보도했어요. 아시아를 놀라게 했대요. 뭐가 놀라워요? 28번 슈팅에 1골 넣는 게 놀라운 거예요? 맞아요. 그건 놀라워요.
놀랍도록 형편없으니까요. 점유율 내줬지만 실리적 승리. 실리가 뭔데요? 1골 넣는 게 실리예요? 축구는 스코어로 말하는 스포츠 맞아요. 근데 그 스코어가 1득점 0실점이면 다음에 누가 2골 넣으면 바로 지는 거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실점 안 한 게 최고의 전술? 그럼 득점은요? 득점 못하면 어떻게 이겨요? 비기기만 하려고 축구하는 건가요? 제가 조사해봤는데요. 역대 아시안컵에서 4경기 치르면서 1골만 넣고 4강 간 팀은 없었어요. 단 한 팀도요. 중국이 역사를 쓴 거예요. 불명예의 역사를요. 28번 슈팅에 1골이라는 게 얼마나 처참한 수치인지 아세요? 한 경기 평균 7번 슈팅 쏘는데 3경기 넘게 무득점이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팀이에요. 공격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 축구에 대해서 베트남 축구 팬들은 완전 비웃었어요. 이게 진짜야 가짜야? 중국 대표팀은 단 한 골만 넣고 아시안컵 준결승에 진출했대. 축구 맞아? 이런 반응부터 시작해서 이번 대회에서 본 중국의 경기력은 처참하다. 우리가 수월하게 결승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 넘치는 반응까지 나왔거든요. 중국 대표팀 감독의 전술은 11명의 선수들을 모두 골대 앞에 세워놓는 것이었다. 김상식 감독의 마법 같은 전술과 비교할 가치도 없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완전 팩트 폭격이죠. 11명 다 골대 앞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번 슛 맞고도 1골밖에 안 먹은 거고요. 근데 공격은요? 공격수는 뭐 하는 거예요? 수비 도와주는 거예요? 중국의 축구는 정말 형편없다. 오로지 수비만 하는 축구는 팬들한테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 못한다.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축구를 하다니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수비에만 집중하고 골키퍼의 선방에만 기대는 축구는 정말 추악하다. 보기 흉한 축구였다라는 혹평도 있었어요. 이게 다 사실이거든요. 중국 축구 보면 진짜 답답해요. 11명이 다 수비수처럼 뛰니까요.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은 정말 변화무쌍하다. 팀박이 없어도 이겼다. 그런데 중국은 골키퍼를 빼면 뭐가 남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 베트남은 주전 선수 빠져도 전술 변화로 커버하면서 이기는데 중국은 골키퍼 빠지면 바로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팀 의존도가 골키퍼 한 명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팀 운영이에요? 자, 이제 양 팀의 전술을 좀 더 깊게 분석해 볼게요. 중국의 소위 말하는 만리장성 전술은 뭐냐면요. 극단적인 수비 중심 전술이에요. 11명 중에 최소 9명은 자기 진영에서 안 나와요. 상대가 공격하면 골대 앞에 벽 쌓듯이 모여서 버티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슈팅 각도 찾기 어렵잖아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게 막으면서 역습 기회 노리는 건데 문제는 그 역습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4경기에서 28번 슈팅 쏴서 1골 넣었다는 건 역습 성공률이 처참하다는 뜻이거든요. 역습은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한 경기에 기껏해야 서너 번 정도 나오는데 그걸 다 날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점이 안 나오는 거죠. 수비만 하고 공격은 못하는 팀이 된 거예요. 이게 만리장성 전술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반면에 김상식 감독님의 베트남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쓰거든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죠. 상대가 강팀이면 중원을 장악하면서 패싱 플레이로 상대를 흔들어요. 상대가 약팀이면 적극적으로 전진 압박 걸면서 골을 뽑아내고요. 이게 진짜 현대 축구예요. 한 가지 전술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이 8득점 3실점이라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필요할 땐 공격하고 필요할 땐 수비하는 밸런스 잡힌 축구를 하니까요. 중국처럼 무조건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김상식 감독님의 전술적 역량이에요. 베트남 선수들 개인 기량이 한국이나 일본, 중국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전술로 그걸 커버하는 거거든요. 특히 김상식 감독님이 중국 골키퍼를 언급한 게 의미심장한 이유가 뭐냐면요. 베트남이 중국 수비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뜻이거든요. 중국은 골키퍼가 혼자 다 막아주니까 수비수들이 방심해요. 슈팅 각도를 너무 쉽게 내주는 거죠. 그래서 골키퍼한테 슈팅이 많이 가는 거고요. 베트남은 이걸 공략하려는 거예요. 골키퍼 시야를 가리면서 슈팅하거나 골키퍼가 예측 못하는 각도에서 슈팅하는 식으로요. 중국 수비가 탄탄하다고? 천만에요. 겉으로만 탄탄한 척 하는 거지 속은 텅텅 비었어요.
골키퍼 하나 믿고 버티는 게 어떻게 탄탄한 수비예요? 진짜 탄탄한 수비는 애초에 슈팅 기회를 안 주는 거거든요. 상대가 슈팅도 못 쏘게 만드는 게 진짜 수비예요. 근데 중국은 슈팅을 엄청 많이 허용하고 골키퍼가 막아주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탄탄한 수비냐고요? 베트남 팬들이 중국 축구를 보기 흉하다고 평가한 게 정말 적합한 표현이에요. 축구는 원래 공격과 수비가 균형을 이뤄야 아름다운 거거든요. 득점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스릴 넘치는 경기를 만드는 게 축구의 매력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수비만 해요. 11명이 다 골대 앞에 서서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팬들이 왜 축구를 봐요? 중국 팬들도 사실 자국 축구가 재미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욕하는 거잖아요. 판다컵에서 베트남한테 홈에서 졌을 때 엄청 비난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축구가 재미없고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중국 매체들은 계속 자화자찬하면서 만리장성 축구가 최고라고 우기는 거죠. 팬들 생각은 안 하고 결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도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 28번 슈팅에 1골 넣는 게 좋은 결과예요? 상대가 약해서 안 이긴 거지. 진짜 강팀 만나면 바로 털릴 텐데요. 베트남이 바로 그 진짜 강팀이에요. 김상식 감독님이 만든 베트남은 조별리그 전승에 8득점 3실점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거든요. 중국의 1득점 0실점이랑 비교가 돼요? 자, 이제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좀 볼까요? 중국은 솔직히 개인기 뛰어난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건데 그 조직력이라는 게 수비 조직력밖에 없는 거죠. 공격 조직력은 개판이에요. 28번 슈팅에 1골 넣는 팀이 공격 조직력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패스 연결도 잘 안 되고 찬스 메이킹도 안 되고 그냥 공만 앞으로 차대는 식이에요. 반면 베트남은 조직력도 좋고 개인기도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김상식 감독님이 오신 뒤로 베트남 선수들 기량이 확실히 올라갔거든요. 전술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패스 성공률도 높고 찬스 메이킹도 잘 되고 득점으로 이어지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베트남의 공격수들은 결정력이 좋아요.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하거든요. 중국처럼 28번 슈팅에 1골 넣는 게 아니라 8번 슈팅하면 3골 정도 넣는 효율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진짜 공격수의 역할이에요. 기회를 골로 만드는 게 공격수잖아요. 중국 공격수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이번 대회에서 넣은 단일골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세트피스에서 나왔어요. 코너킥이나 프리킥 같은 상황에서 운 좋게 들어간 거죠. 오픈 플레이에서는 골을 못 넣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중국의 공격 전술이 아예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정상적인 공격으로는 골을 못 넣으니까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거예요. 세트피스는 운도 많이 따라줘야 하고 확률도 낮아요. 한 경기에 코너킥 서너 번 얻으면 많이 얻는 건데 그 중에서 골로 연결되는 게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4경기에서 겨우 1골 넣은 거죠. 이런 팀이 베트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다고 봐요. 베트남은 오픈 플레이에서도 골 잘 넣고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이거든요. 김상식 감독님은 전술의 달인이에요. 상대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를 집중 공략하거든요. 중국의 약점은 뭐예요? 공격력 부재와 골키퍼 의존도죠. 베트남은 이걸 노릴 거예요. 중국 골키퍼를 집중 공략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허술한 공격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골도 못 넣고 골도 먹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중국 매체들은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자신하지만 현실은 다를 거예요. 판다컵 때도 자신했다가 홈에서 베트남한테 0대1로 졌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더 큰 점수 차로 질 수도 있어요. 베트남이 8득점 3실점이라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줬으니까요. 중국이 무실점을 유지했다고 자랑하지만 그건 상대가 약해서였어요. 진짜 강팀 만나면 무실점 못 지켜요. 골키퍼가 아무리 잘 막아도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슈팅 맞다 보면 언젠간 골 먹혀요. 그게 축구의 법칙이에요. 베트남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압박하면서 슈팅 찬스를 만들 거고 그중 몇 개는 골로 연결될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 전술이 과연 베트남의 창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제 예상으로는 못 막아요. 베트남의 창은 너무 날카로워요. 8득점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경기 평균 2골씩 넣는다는 거잖아요.
중국은 4경기에서 1골 넣는 팀인데 한 경기에 2골 넣는 팀을 어떻게 막아요? 게다가 베트남은 수비도 나쁘지 않아요. 3실점밖에 안 했거든요. 한 경기 평균 0.75실점이에요. 중국은 무실점이지만 그건 공격을 아예 안 해서 그런 거고요. 베트남은 공격하면서도 수비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잡힌 팀이라는 증거죠. 중국처럼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과 수비를 다 잘하는 거예요. 김상식 감독님의 전술적 우위는 명확해요. 중국의 푸체 감독은 한 가지 전술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무조건 수비하고 역습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근데 김상식 감독님은 상황에 맞춰서 전술을 바꿔요.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오면 공격적으로 가고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역습을 노리는 식이죠. 이게 진짜 감독의 역량이에요. 베트남 팬들이 김상식 감독을 마법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마법처럼 베트남을 강팀으로 만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아시아에서 중하위권 팀이었던 베트남이 지금은 4강에 올라서 중국이랑 맞붙을 정도가 됐잖아요. 이게 다 김상식 감독님 덕분이에요. 8년 만에 베트남을 유소년 아시안컵 결승 문턱까지 끌어올린 거거든요. 중국은 인구도 많고 축구 인프라도 베트남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결과는요? 베트남이 훨씬 앞서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축구는 인프라나 인구로 하는 게 아니라 전술과 시스템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김상식 감독님이 베트남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선수 육성부터 전술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만든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